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4년 이상이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늘 그 친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놀러도 다녔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더 만들었었죠. 그렇게 4년 동안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당연히 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서로에게 연락도 뜸해졌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라서 자주 올라오지도 못했고 올라오라고 하기도 미안했어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은 저를 만나러 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결국엔 이런저런 회사 일로 인해서 몇 달씩 올라오지도 않았고 얼굴 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톡을 해도 매번 회사 사람들과 회식한다거나 회사 사람들이 숙소에 와서 함께 야근한다거나 아님 등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캠핑 갔다거나 워크숍 왔다고 바쁘니 한가할 때 전화 준다고서 끊더니 다시 전화도 주지 않더라고요. 이 시국에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할 것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슬슬 연애 기간도 길어졌고 몸도 떨어져 있으니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고 톡도 그냥 보지도 않는 날이 더 많았어요. 아 참, 점점 성질이 나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싸우던지 말던지 하겠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혁씨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내려가 봐. 바쁘면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요. 제가 내려가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네요.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저와 통화도 길게 못하고 밤늦게 전화하면 피곤하다면서 일찍 끊어버리곤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부터 챙겨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톡을 보냈는데 아직 읽지 않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전화도 꺼놓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고속버스 내부가 어찌나 난방 스팀이 뜨뜻하던지 노곤하게 잠들었다가 깨보니 어느새 도착했더라고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찾아갔어요. 회사 근처인 상업 중심가에 자리 잡은 최신 건물의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어떤 중년의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어요. 저는 순간 잘못 눌렀나 싶어서 문 앞에 호시를 확인했는데 맞게 왔더라고요. 누구세요? 네, 여기가 문정혁 씨 집 아닌가요? 맞는데 아가씨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소형 캐리어를 들고 있는 저를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정혁 씨 친구인데요. 혹시 정혁 씨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자고 있는데. 추우니까 들어올래요? 순간 정혁 씨의 어머니인 것 같아서 무척 당황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더라고요. 투룸과 거실 형태였는데 정혁 씨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고 캐럿까지 들고 찾아온 저를 본 남자친구 어머니는 보통 사이가 아님을 눈치채고 그때부터 아예 저를 며느리 취급을 하셨습니다. 하필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날이 그날이었으니 저도 참 운도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반짝거리를 들고 여동생과 함께 전날에 미리 와 있었던 건데 전화 연락만 서로 잘만 됐었어도 이렇게 겹치는 불상사를 피했을 건데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곱게 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귀는 남자친구라고는 하지만 혼자 살고 있는 아들집에 아가씨가 캐리어까지 들고 불쑥 찾아오다니 별로 이쁜 그림으로 보진 않으셨던 거죠. 남자친구 여동생도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제가 오빠의 여자친구라며 찾아왔더니 대박이라며 놀라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호구조사를 당했습니다. 언제부터 사귀었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직장은 어디를 다니느냐? 끝도 없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속도 없이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왔냐고 해서 속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전화가 꺼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핸드폰 충전하더라니. 천불. 얄미운 남자친구에게 뭐라 말도 못하고 눈으로만 살짝 흘기기만 했네요. 남친 어머니가 제육볶음을 하시면서 가져온 반찬으로 식사를 차리시라던 참이었는데 그냥 멀뚱멀뚱하니 차려준 밥상만 받아 먹기도 민망해서 주방에 가서 뭐 도와드릴 것 없냐고 했더니 손님인데 그냥 있으라고 하셨어요. 이왕 남자친구 어머니와 여동생을 마주했으니 살갑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식사를 맛있게 먹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연락하지 않느냐 등등으로 다퉜어요. 남자친구는 그런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를 오히려 타박을 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잠깐 보고 다투고만 왔네요. 남자친구가 떨어져 있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신경이 더 날카로워졌고 예민해진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바로 임신을 했었던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매우 당황스러웠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놀라는 눈치더니 알았다고만 하고서 전화를 끊더니 한참 만에 다시 연락해왔어요.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로 날 잡아서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제가 임신한 사실을 말씀드렸는지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친도 없는데 남자친구의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찾아간 곳은 22평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놓으신 지 오래되셨고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벌이로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한우 세트를 들고 갔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 오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부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버는 돈으로 살아왔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기도 바빠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니 당장 결혼식은 올려야 하겠지만 막상 결혼식 비용이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당장 결혼식을 올릴 돈은 모아놓았냐고요? 너무 갑작스런 질문에 특별히 모아놓은 돈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직장생활을 꽤 한 편이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대놓고 돈은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올 것 같았거든요. 예비시댁의 첫 인사 온 자리나 마찬가지였는데 돈 얘기부터 꺼내서 참 난감하더군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실망한 눈치로 그러셨어요. 형식이가 결혼해야 한다길래 아가씨가 돈 좀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임신해서 결혼이 급하다고는 해도 당장 살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걱정이네. 그러시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임신 사실을 알렸냐고 물으셨고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병원비며 생활비를 책임져 왔다며 결혼했다고 해서 끊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즉 네가 임신해서 당장 결혼하게 된 거니까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 다 되고 결혼 후에도 병원비며 생활비며 계속 책임지라는 거였어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제가 남자친구 숙소에 찾아간 날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저를 곱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이런 사정을 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되는 쪽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면서요. 그리고 강조를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장만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쉬운 대로라도 시댁집에 들어와 사야 한다고요. 그리고 비좁은 남자친구의 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다가 왔어요. 남자친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할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막상 내가 결혼해야 한다니까 돈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넌 신경 쓰지 마라. 정 신혼집 구하기가 힘들게 되면 결혼식만 올리고 내가 집안 근무가 끝날 때까지 네가 당분간 너네 집에서 생활하는 수밖에.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일시에 깨지는 듯 했고 갑자기 제가 천떡구르기가 든 듯한 느낌이 정말 싫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해야 했고 어떻게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렵게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신혼집에 관해서는 도저히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얼추 적정선에서 깔끔한 빌라를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저희가 다 알아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모두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을 대주기를 원하시더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한테는 걱정 말라고 해서 저야 뭐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생활비는 계속 달라고 하셨다니까 자기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냐며 신경질 부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액의 전세 대출금에 결혼식 준비까지 하려면 여윳돈이 없어서 예비 시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에게는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머리 복잡하게 제가 나서서 하는 것보단 남자친구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양가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네 집이 어렵게 살아서 솔직히 신혼집 장만이 어렵다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라고 오늘 떼자마자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 신혼집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예비 시모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자 여동생이 옆에서 그러더군요. 오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래 사돈께서도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급한 대로 제가 자그마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승현씨 회사 근처로 알아보려고요. 이라고 하자 예비 시모가 완전 낯빛이 싹 바뀌더니 정색을 하고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정신이 있는 거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는 예비 시모에게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결혼식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껏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나이가 되도록 양가 어른들께 손 벌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불필요한 이물 예단은 다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몹시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와 저의 부모님과 함께 왔던 오빠가 봤는데 참 나쁘끄럽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예비 시부는 헛기침을 하면서 예비 시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쳐다보던 저희 어머니가 예비 시모를 향해서 말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보시죠. 라고 했더니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현이한테 못 들으셨나요? 제가 알아듣게 말했었는데. 뭘 말씀이시죠? 갑작스럽게 따님이 임신을 한 바람에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형편으론 신혼집 장만이나 결혼식 비용이 버겁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예비 시모를 막아서렸는데 저희 엄마가 제지시켰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승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은 부모님께 부담해 주셨으면 한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 문제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결혼식 준비를 하기로 했으니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에게
네가 뭘 알아 산다는 거냐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다시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자존심 상해서 저러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 결혼 아쉬울 것 하나 없으니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을 다 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당한 말에 어이없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그러는 예비 시모를 말리고 그걸 예비 시모와 여동생이 왜 말을 가로막냐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굳이 신혼집 장만과 결혼식 비용을 대라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신혼집 장만은 꿈도 못 꾸네요. 아들 골병 들어가면서까지 빚져서 결혼은 못 시킵니다. 그러니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로 사과의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무례한 말씀하신 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의 모든 일체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께서도 예비 시모의 경솔함에 죄송하다며 먼저 가시겠다며 하면서 무슨 소리냐며 큰 소리치는 예비 시모를 끌다시피 해서 나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지켜만 볼 뿐이셨는데 참 실망한 표정이라서 엄청 속상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부모님 모시고 나간다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드리고 나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서 걱정 말라고 하며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부모님의 생활비도 예전처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형편껏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혹시 모르니 예비 시모의 전화나 여동생의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와 회사 근처로 해서 신혼집을 보러 다녔고 방 하나에 거실이 있는 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고 제 돈이 전세금에 보태어질 거였어요. 남자친구 현재 머물고 있는 지방에 있는 숙소는 회사에서 사온 복지형으로 제공되는 곳이었어요. 주말 부부로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아주 아담한 사이즈인 최신의 내부 인테리어가 된 집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결혼식장도 예약했고요. 기본 살림 가정가구도 모두 다 예약해두었어요. 물론 계약금도 다 걸어두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남자친구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언니 좀 보고 싶다고 잠깐 집에 들르래요. 내일 주말이니까 점심때 올 수 있죠? 오빠도 올 건데 오빠도 만나고 가면 되겠나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라고 하시나 하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집에 미리 가지 말고 도착하는 즉시 집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0시가 조금 넘었을 뿐이었는데 또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 오냐고요.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빨리 오라고요. 그래서 정혁씨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연락드리라 했는데 못 들었냐고 했더니 아주 쌀쌀하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엄마가 오라고 하는데 오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저번에도 엄마 말을 완전 묵살하더니 언니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요. 네? 무슨 그런 말을? 그렇잖아요. 이 앞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밥 얻어먹을 생각이었어요? 이젠 며느리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점심상 차리는 거 미리 와서 도와야 하는 건 몰라요? 하필이면 오빠랑 때 맞춰 와서 차려진 밥상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언제 봤다고 신우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오라고 한 건데 눈치도 없이 굳이 오빠랑 함께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세요. 엄마가 오빠 없는데 사시고 싶은 말이 있다잖아요. 라고 하고서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못된. 어후, 그렇잖아도 컨디션이 별로인데 별 시답지 않은 것이 제 성질 건드렸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했고 그 꼴값 사나운 여동생 했던 말을 해주고 먼저 애비 시댁집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소포에서 비싼 딸기 한 세트 들고 갔어요.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의 모습이 정말 꼴불견이더라고요.
예비 시몬을 기다렸다면서 바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혁이한테는 대충 말을 다 들었다. 네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네 부모님한테도 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사돈되실 분들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니? 역시나 저를 탁달하시려고 부른 거였어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했는데 대번에 그러시더군요. 너 결혼을 서두른 건 임신했기 때문이 아니니? 임신했다고 꼭 낳으라는 법 있니? 기가 막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신혼집 장만하느라 대출금 갚고 나한테 생활비 내주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때 가서 사네 못 사네 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안 봐도 뻔하다.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보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라. 너한테도 좋지 않니? 뭐하러 궁색하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나도 너네 집 도움도 없이 힘들게 살 내 아들 팔자도 걱정이 된다. 혼전 임신이 혼수처럼 생각한 모양이다만 그런 건 있는 집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나는 내 아들 등골 빠질 이 결혼을 절대 반대하니까 그리 알고 돌아가거라. 완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일지 모르니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저 어머님의 아들과 하는 겁니다. 반대하실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죠.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결혼이든 아니든 저의 결혼에 한 푼도 보태실 입장도 아니면서 이리라 저리라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처가떡 보려고 아드님 장가 보내려고 하실 거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돈 싸들고 온다는 여자 만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아이를 포기하라고요?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바로 일어섰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금방지게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대든다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런 재수없는 따님이 저의 시누이가 되는 것도 저도 끔찍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다시는 이 집 구석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저와 통화 후에 분명히 예비시모와 그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 나눴을 건데 연락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계속 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결혼식은 3주 앞이었어요. 돌아온 주말은 웨딩 촬영일이었고요.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더니 톡이 왔습니다. 우리 결혼 당분간 미루기로 하자. 도저히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서 안 될 것 같아. 좀 더 있다가 하자. 결혼을 3주 앞에 두고 참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통보였어요. 제가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고만 하더라고요. 예식장 예약한 것과 예물도 맞춘 것, 그리고 혼수가전 예약한 것도, 그리고 전세집 가계약금을 다 제 돈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 돈은 들어간 게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아이는 어머님 말대로 포기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그것도 알아서 하라네요. 저랑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계속 복잡하고 힘들기만 했다면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모른 척 하지 말라네요. 자기 집이 없이 사는 집이라고 내심 자기 집 식구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항상 돈에 쪼달리다 보니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뿐인데 거지처럼 처가덕을 보려고 적선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결혼할 시댁을 벌써부터 그렇게 우습게 보면 결혼해봤자 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예비 시모와 여동생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저를 오히려 질타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굳은 소리만 들었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 이 못난 인간아, 네 주제껏 잘 살아봐라. 내가 임신했다고 너한테 결혼을 구걸할 줄 알았니? 그 엄마의 그 아들 똑같네. 저는 그때 확신이 섰습니다. 이 인간은 내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고 내 아이의 아빠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예약도 다 취소했고 혼수가전 예약도 다 취소했습니다.
제가 예약금 걸어둔 거 다 날렸죠. 물론 신혼집 가격금도 날렸고요. 살다가 이런 찌질이를 만나서 연애하고 임신까지 했다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또 한 번의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아버지는 저를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마음을 잘 추스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으니 끝까지 보상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아내 선배에게 물었더니 딱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서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알려줄 테니 연락이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만난 변호사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오빠가 친구들 동생들을 서로 미팅 시켜주자고 해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너무 숙맥처럼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서 바보 같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딱 질색이라서 제가 단번에 싫어해서 만나지 않았었죠. 그런 날을 오빠가 그 친구가 머리도 좋고 그 집안도 대단한 집이라며 좀 더 사귀어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극혐이라고 하면서 마다했어요. 사실 오빠 말에 의하면 그 친구가 저를 짝사랑한다고 하더라면서 그 뒤로도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어서 전혀 관심 받기어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안면 있는 사람이 나을 거라 생각되어서 오빠와 함께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변할 수가 있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 수줍어하고 소심했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운동을 하는지 어깨도 떡 벌어지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옷맵시 그리고 광채가 나는 듯한 아우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서승현 씨.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군요. 형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오빠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오빠는 멋있게 변모한 그 친구를 보고 반가워서 좋아 죽더라고요. 반면 저는 갑자기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질구질한 사연을 상담받으려고 하니 좀 쪽팔렸어요. 내가 예전에 찾던 사람인데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다니. 아무튼 자기 일처럼 경청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파혼 부당 파기 선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묘하게 그에게 점점 끌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지면서 그 친구를 점점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감히 넘볼 상대는 아니라서 그저 마음속에 감추고만 있었죠.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그 친구 덕분에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도 지급받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정당한 파혼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아이의 친아빠이면서도 부당하게 파혼한 점을 들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아냈습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게 얼마나 되길래 비싼 변호사 선임비까지 써가면서 소송을 걸어오겠냐고 하더니 정말로 소송을 걸어오자 아이 아빠가 될 사람한테 나중에 합칠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회유하더라고요.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셨더라고요. 저는 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사람 참 잘못 보셨네요. 아드님을 부잣집 여자에게 장가 보내시려면 이런 위자료 소송당하는 게 별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처가떡 잘 보고 장가가 하나 두고 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늘하게 파혼 선언했던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연락해 오며 저를 찾아와서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와 여동생의 말만 듣고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었어야 했는데 마냥 제가 자기네 집을 우습게 한다고만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참 염치 없다. 어쩜 너네 엄마랑 똑같니? 나한테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으면 위자료나 잘 내놓고 꺼져버려. 그리고 나중에라도 네 자식이라고 찾아오지도 마라. 넌 자격도 없고 나중에 양육비도 청구할 테니까 돈이나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도 여동생에게서도 줄기차게 연락이 왔어요.
꼴불견 들이니 만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위자료를 잘 받아냈고 덕분에 멋있게 역변한 변호사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배도 많이 불러왔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때까지도 제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변호사였어요. 제가 첫사랑이었고 그 뒤로도 잊지 못했다면서 이것도 인연인데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했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실 게 분명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변호사의 부모님이 저의 아기를 보러 오셨습니다. 아들이 이제껏 여자를 알기로 돌같이 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며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테니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러고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부모님이 가식이 없이 저와 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와 결혼을 했고 내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겠다고 몇 번 찾아왔었어요. 그때까지도 돈 들고 오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는지 장가를 가지 않았더라고요. 자격이 없음을 알려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냉정히 일러줬어요. 그리고 좋은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도 말해줬어요. 그래도 핏줄은 땡기는지 어쩐지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던 사람이 막상 아이를 보더니 환장을 하며 눈을 반짝거리며 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쩌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나 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존경하는 시부모님 덕택에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